예,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에서 철강하고 빛의 금속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하고 있는 전유진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저 다른 섹터 담당자가 두 명이 나와서 이렇게 오늘 또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최근 언론에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좀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린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그 전통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에너지가 변환됐을 때 그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의존하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저희가 바로 이제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랐던 품목이 뭐 리튬이라든가 뭐 코발트라든가 이제 이런 품목이 있지만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그 생산량 자체가 시장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저조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서 오히려 그 화석 에너지, 그러니까 그 석탄이나 천연가스와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아주 그냥 예외적인 현상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학업종도 좀 많이 좀 영향이 좀 있으시죠? 네, 맞아요. 최근에 이제 석탄 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천연가스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저희 섹터에도 조금 이슈가 많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 좀 석탄은 뭐 전력으로도 쓰지만 원료로도 쓰고 있어서 조금 오늘 들을 수 있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철강 산업도 굉장히 좀 많이 곤란해하시는 모습들이 좀 많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철광석 가격이 중국의 감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원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석탄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원가 떨어지는 효과도 많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많이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석탄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은 그 발전량도 조금 줄어들어서 그 전력 부족 현상 때문에 많은 또 전방 산업들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음. 또 주요 공장들의 가동률은 좀 어떻게 될까. 좀 이런 우려들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요. 오늘은 이거와 관련된,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그레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특히 석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철강이나 빛의 금속 산업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강이랑 빛의 금속 산업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전에 그 석탄 가격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상단의 그림 1번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석탄 가격 추이고요.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 왼편에 있는 연료탄은 바로 저희가 그 전력을 발생시키는 즉 발전용에 쓰이는 석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편에 제가 원료탄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바로 철강을 만드는 데 쓰이는 제철용 석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두 품목 모두 다 큰 폭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제철용 석탄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달 이후에 거의 한 2배 정도 가까이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폭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가격 폭등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탄을 생산을 하고 석탄을 소비하는 어떤 중국의 수급을 중심으로 먼저 그 원인을 좀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바로 오른편에 보시는 차트에 그 중국의 연도별 그 석탄 생산량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작년 대비는 한 5% 정도 늘기는 했지만 사실은 중국의 석탄 생산량은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줄어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뭐 최근에 탄소 중립의 영향도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로부터 중국의 석탄 산업은 뭐 철강이니 알루미늄이니 시멘트 산업과 더불어 가지고 대표적인 어떤 공급 과잉 산업이었기 때문에 중국의 석탄 생산은 기본적으로 2013년도, 14년도에 그 최고치를 찍었었고 그 이후에는 상당히 계속적으로 좀 감소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 그래서 통상적인 수준 대비해서는 높지가 않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여하튼 생산은 조금 늘어나는데 가격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던 거는 일단은 생산은 조금 늘었지만은 외부로부터의 수입량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와 호주와의 갈등 때문에 어쨌든 중국의 석탄 수입량은 연료탄, 원료탄 모두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요. 특히나 저희가 그 호주산의 대안으로 생각을 했던 그 몽고산 석탄마저도 그 중국의 그 코로나 그 확산에 따른 어떤 국경 통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큰 폭으로 줄어드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수입량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왼편에 보시는 차트처럼 그 석탄에 대한 수요는 공급량은 이렇게 좀 정체가 됐지만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발전용 석탄의 그 전방 산업은 저희가 이제 바로 이제 전력 소비량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철용 석탄의 전방 산업은 바로 철강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력 소비량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15%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철강 생산량은 최근에 줄어들고 있지만 전년 대비 한 5% 이상 늘어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자체 생산량도 크게 늘지가 않았고 수입량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를 해서 결국 이제 석탄 가격이 최근에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기폭제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중국 정부의 좀 고민이 좀 많이 묻어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석탄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어떤 문제점이 벌어질까요? 저랑 이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일단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제철용 석탄 같은 경우가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이제 원가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국 정부가 5월에도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석탄 가격이 오르는 거는 결국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달갑지는 않은 그런 소식이겠고요. 두 번째는 석탄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발전 단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력 생산도 굉장히 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전력 수급에 굉장히 좀 차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중국 정부는 많은 좀 고민에 지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연초까지 저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석탄가에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자,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서 저랑 간단히 한번 좀 생각을 같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그 생산량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을 안 드린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요 차트인데요. 요거는 이제 중국의 월별 석탄 생산량인데, 연초에 탄소 중립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석탄 가격 폭등에도 중국 정부가 석탄 생산을 많이 장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자체가 많이 못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생산량은 동절기가 되면 더욱더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산이라고 하는 데가 대부분 내륙 지방에 위치해 있고, 결국 내륙 지방에서 혹한기에 접어들면 생산량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동절기로 갈수록 석탄 수급은 점점 더 타이트해질 거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발전용 석탄에 많이 국한이 되는 얘기고요. 아까 보셨던 차트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 중국의 연도별 전력 소비량을 한번 좀 봐주시면요, 요거를 월별로 저희가 한번 쭉 한번 펼쳐본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7, 8월 달, 그 다음에 1, 2월 달 혹한기나 혹서기 때의 어떤 그 소비 자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공급이, 그러니까 석탄에 관련된 수급 자체가 계속적으로 더 타이트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석탄 가격을 더 오를 테고, 그렇게 되면은 전력 부족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에 지금 봉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석탄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걸로 짐작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은 저희가 그 석탄에 대한 공급량은 마음대로 중국 정부가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호주와 급격하게 뭐 화해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를 이렇게 급격하게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 석탄을 많이 쓰는 어떤 산업에 대해서 가동률 자체를 통제하는, 즉 석탄을 좀 더 덜 쓰게 하는 노력을 보다 더 경주할 거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바로 이제 철강 산업이겠고요. 그래서 철강 산업의 가동률 자체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7월 달 이후에 가파르게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 가동률을 보다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제가 밑에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석탄을 사용하는 고로들의 가동률이고,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은 전력을 이용해서 쇳물을 만드는, 즉 전기로의 가동률도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탄소 중립 시대에 석탄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로가 굉장히 부각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좀 많았었는데, 왜 전기로 가동률까지 떨어지냐 하면은 결국 전기로가 쇳물을 만드는 데 쓰는 전력도 역시 석탄을 사용해서 만드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기 때문에 결국 석탄 과소비 산업에 전기로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인식하에 지금 중국이 전기로 가동률도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철강 산업에 굉장히 감산이 굉장히 대규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 이제 알루미늄의 예를 들었는데, 아연이나 연이나 알루미늄과 같은 비철금속 역시 석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인데요. 결국 저희가 아연을 만들고 알루미늄을 만드는 데는 결국 이제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고, 이 전력을 만드는 데는 이제 석탄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철강 산업만 감산을 하는데 부족해,
그래서 비철 금속 산업까지도 최근에 동참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아연 가격이 역사적 최고치에, 그러니까 2021년도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도 중국의 감산과 관련된 기대감들이 많이 반영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매년 동절기가 될 때마다 중국이 감산을 많이 할 거야라고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올해는 예년과는 전혀 다른 규모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대규모의 감산이 나올 거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헝다그룹 사태와 이제 간단히 좀 그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 이 차트가요, 바로 이제 그 중국의 신규 착공과 면접과 관련된 차트입니다. 결국 이제 저희가 헝다그룹 사태가 발발된 이후에 결국 이제 중국의 건설과 부동산 경기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결국 이제 철강업종 주가도 많이 좀 망가졌던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났는데요. 결국 이러한 수요 둔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역사상 유례없는 어떤 감산이 어느 정도 좀 상쇄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헝다그룹과 관련된 그 수요 둔화 우려는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은, 결국 이런 중국의 대규모 감산이라든가 이런 그 전력 부족 현상이 가져올 어떤 그 대규모 철강 산업과 관련된 공장 가동률 하락 자체가 결국 약간의 어떤 그 수급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철강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 화학 산업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하고 있는 전유진입니다. 이어서 화학 관련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김상 위원님께서 얘기 잘 해주신 것처럼 중국의 석탄 가격은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생산은 크게 못 늘어나고 있고, 수입은 최대 수입 국가였던 호주와의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지난해 12월부터 아예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면서 석탄 가격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 입장에서 호주 외에 좀 믿을 만한 국가들은 남아공이나 인도네시아 그리고 러시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남아공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에 태워서 석탄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최근에 BDI 가격은 연일 전고점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 이렇게 높은 물류 비용을 감안을 했을 때 석탄 수입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다고 또 단기에 호주와의 지정학적 갈등이 완화될 거라고 보기에도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배경들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석탄 가격은 조금 강할 거라는 데 무게를 놓고 있고요. 네, 최근 이제 석탄 가격 강세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까지 MMBTU당 6불까지 이제 도달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배경들 때문에 전력난이 가장 큰 문제로 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지난주에 일부 지방 정부들에게 전력 수요를 감축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주요 대상이 산업 설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은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한테도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수혜는 가능하겠지만, 특히 어떤 제품들 그리고 어떤 업체들이 수혜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석탄 생각하면 화학에서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CTO와 MTO입니다. 석탄과 메탄올을 이제 넣어서 올레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PE와 PPE를 만드는 설비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글로벌리 에틸렌 피드스탁 비중을 보시면 석탄과 메탄올의 비중은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이 20%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CTO와 MTO 설비들에 대한 원가 경쟁력 훼손으로 인한 공급 감소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때문에 P와 PP 수혜 강도가 조금 클 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화학은 아시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시클리컬 산업입니다. 그 말은 수급 밸런스에 조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인 건데,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PE와 PP 둘 다 수요보다 공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PE 수요가 글로벌리 500만 톤, 그리고 이제 공급은 그것보다 한 60% 정도 더 많은 770만 톤 정도로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PP도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근데 더 문제는 이 증설이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중국 중심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PE와 PP 공급 부담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PE와 PP 수혜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제품들이 수요가 가장 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주요 조건들로는 글로벌 전체 캐파에서 중국 내 비중이 높고 또 그 안에서도 석탄 기반의 설비들이 높은 그런 제품들이어야 할 것 같고요. 당연히 전방에서 수요도 같이 좋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이제 첫 번째 제품이 PVC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PVC는 우리 집에서 이제 보통 보시는 마룻바닥 아니면 샤시 아니면 뭐 공사 현장에서 옛날에 보셨던 회색깔 파이프라인 이제 그런 제품들로 쓰이는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VC를 만드는 공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주로 만드는 에틸렌 기반이고요. EDC, VCM, PVC 이렇게 거쳐서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제 위에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주로 만드는 방법인데 석탄 기반으로 해서 카바이드, PP, VCM, PVC 이렇게 이제 만드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PVC 전체 캐파에서 중국 비중이 42%로 이제 가장 많습니다. 이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여기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카바이드 이제 설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글로벌 전체에서 약 20%에서 30% 정도가 이 석탄 기반의 설비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 해당 설비들은 최근에 높아진 석탄 가격으로 인해서 원가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중국 중심으로 해서 공급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는 이제 PVC는 전체 수요에서 70% 정도가 이 건설 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내구재 중심으로 수요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구재보다는 건설, 인프라 이런 산업활동 관련된 쪽으로 수요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건설에 대한 비중이 높은 PVC도 수요가 당연히 좋을 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과거에는 PVC 가격이 약 800에서 1000불 정도가 이제 맥시멈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중심으로 공급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전방에서 수요가 좋아지는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PVC 가격과 스프레드는 이제 계속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이러한 추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데 무게를 놓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PVC를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업체는 LG화학,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솔루션인데 LG화학은 전체 화학 부분에서 PVC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중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PVC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서 35% 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제품군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PVC가 강세인 상황에서는 하나솔루션의 수혜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제품은 ECH라는 제품인 거고요. ECH는 사실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이거는 이제 에폭시 수지의 중간 원료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에폭시 수지는 뭐 접착제나 뭐 코팅제, 페인트 이런 제품의 이제 원료로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CH를 만드는 공법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을 프로필렌 기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업체들 중에 절반 이상은 이 글리세린이라는 걸 통해서 ECH를 만들고 있고요. 글리세린은 흔히 알고 계시는 그 바이오 디젤, 식물성 기름을 넣어서 만드는 바이오 디젤의 바이 프로덕트로 생산되는 제품입니다. 근데 이 바이오 디젤을 만들 때는 식물성 기름도 넣어야 되지만 거기에 메탄올도 일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동이나 이런 국가들에서 대부분 천연가스를 통해서 메탄올을 만들고 있지만 중국은 대부분 석탄을 통해서 메탄올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 글리세린은 석탄 체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결국 이 글리세린도 이제 석탄 가격 강세에서 조금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리세린 가격 중국 안에서 추이를 보시면 올 초에 200불 정도밖에 안 하던 게 지금은 1200불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9달 만에 6배가 올라온 상황인 거고요. 물론 이제 다른 요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석탄 가격 강세가 조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중국 전체 캐파에서 한 5-60%가 이 글리세린 공법인데 이 업체들은 당연히 지금 글리세린 가격이 강한 거에서 조금 원가 경쟁력이 훼손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가동률을 줄이거나 혹은 이제 중단하는 그런 결정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영향으로 ECH 가격 그리고 스프레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레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고요. 물론 이렇게 지금 최근 3,000불이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았던 이 2,000불 후반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렸던 공급 조정이 있을 것 같고 또 수요 측면에서도 에폭시 수지의 전방 수요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아까 에폭시 수지는 뭐 코팅제, 접착제, 페인트 이런 걸로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제품들은 전부 다 쓰입니다. 자동차에도 쓰이고요. 건설, 조선, 인프라 뭐 전부 다 쓰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설, 인프라 이런 산업활동 관련돼서 수요가 좋아지는 구간이
구간이라면 당연히 이제 그쪽과 관련된 에폭시 수지 수요도 좋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공급 조정과 수요가 좋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ECH는 좀 가격의 상승세가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측면에서는 롯데정밀화학의 수요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제품은 초산인데, 초산도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초산은 이 메탄올이랑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시켜서 만드는 제품인 거고요. 주로 이제 밤이나 아니면 솔벤트 아세테이트를 만드는 데 중간 원료로 쓰이는데, 이 밤이나 솔벤트 아세테이트도 대부분 뭐 도료 아니면 뭐 잉크, 페인트 이런 데 쓰이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폭시 소지랑 좀 비슷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A가 이제 지역별로 생산 비중을 나눠서 보시면 중국이 절반이 넘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메탄올을 대부분 석탄을 통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AA에 들어가는 메탄올도 석탄 강세에서 조금 피할 수 없는 제품인 거고요. 사실 이제 연초에는 텍사스 한파 때문에 AA와 VAM의 가격이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다 하반기 들어와서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최근에는 이 중국 전력난과 그리고 석탄 가격이 올라가는 것의 영향으로 최근 2, 3주 동안 다시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것 역시 공급 조정 그리고 이제 전방에서 수요가 좋아지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면서 AA와 VAM은 조금 강세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초산과 VAM을 만드는 유일한 업체는 롯데 이네오스 화학이라는 회사입니다. 비상장이고요. 이 회사의 지분 49%를 롯데 정밀화학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정밀화학의 지분법 이익으로 이제 꽂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ECH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초산이 좋아지는 구간이라면 롯데 정밀화학의 수혜가 가장 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화학 관련해서 이제 이 말씀드린 내용은 9월 10일에 인덱스로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 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 발표는 다 마쳤습니다. 예, 앞으로도 자주 얼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